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소형 올레드도 중국의 BOE, 베트남의 올레드 공장 신설, 애플 노리며 투자 확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인 BOE가 베트남의 올레드 패널 생산 공장을 신설합니다. 주요 고객사인 애플이 최근 베트남에서 아이폰 등 제품 생산 확대를 추진하는 데 따른데요. 지금 애플과 같은 경우는 탈중국이 지금 화두가 되어가고 있고, 실제로 지금 인도와 지금 베트남에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BOE가 특히 올레드 생산 공장을 짓는다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 등 한국의 아이폰용 디스플레이 협력업체가 BOE의 물량 공세로 애플에 공급하고 있는 패널 물량을 지켜내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2024년에는 지금 애플의 최대 디스플레이 공급사가 BOE가 될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것까지 한꺼번에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소형 올레드 시장도 LCD와 같이 중국이 주도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BOE, 베트남의 올레드 공장 신설, 애플 노리어 투자 확대입니다. 10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BOE는 베트남 북부 지역에 4억 달러, 약 4,980억 원을 들여서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공장 두 곳을 건설하려는 계획을 두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BOE는 이미 남부 지역에 LCD 패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로 패널 생산 공장, 특히 올레드 패널 생산 공장을 투자한다라는 것이죠. 남부지방에 있는 공장에서는 주로 삼성전자, LG전자에 들어가는 TV에 들어가는 패널을 제조해서 공급해왔습니다. 지금 TV 업계 1, 2위를 달리고 있는 업체는 삼성전자, LG전자입니다. 여기서 지금 대세는 아직까지도 LCD 계열인 LED TV 그리고 미니 LED TV를 최상위권으로 놓고 하고 있고, 올레드 이야기는 지금 계속 들고 있지만 올레드가 여전히 주류는 아니고 비주류지만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LCD 패널에서 철수한 삼성과 LG 입장에서는 중국 회사에서 LCD 패널을 공급받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반면 새로 지어지는 북부 공장에서는 남부 공장에서와는 달리 스마트폰에 사용되고 있는 소형 올레드 패널을 제조해 공급한다라는 것이죠. BOE가 기존에 생산하던 올레드 패널과 비교해서 기술적으로 지금 더 늦게 지어지기 때문에 한층 더 진일보한 제품으로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BOE의 베트남 공장 투자는 핵심 고객사인 애플이 중국 중심의 제품 생산에서 중국 이외에 동남아시아, 인도 지역으로 아이폰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는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지금 패널과 같은 경우는 중국 그리고 베트남에서 생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응해서 생산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때문에 이번 BOE의 베트남 투자는 아이폰용 올레드 공급 확대를 노리는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애플은 그동안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한국 협력사에게 아이폰용 중소형 패널을 주로 사들여왔죠. 그러나 올레드 디스플레이 적용 모델이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애플은 한국의 삼성, LG를 견제하는 목적으로 2021년부터 BOE도 새 공급업체로 진입시켰고, 원래는 BOE와 같은 경우 치명적인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업체에서 탈락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 탈락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BOE를 더 크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과 지금 중국에서 지금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과의 계약, 중국 그 정부와의 계약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구어밍치 TF 인터내셔널 연구원도 BOE가 2024년부터 삼성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아이폰용 디스플레이 최대 공급사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을 최근 내놓았습니다. 자, 지금 이게 구어밍치가 지금 올려놓은 자료인데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에서 아이폰용 대란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BOE의 최대 강점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입니다. 여기에 애플도 중국 정부와 맺은 계약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BOE는 디스플레이 개발 및 시설 투자에 중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지원을 받아서 공격적으로 생산 물량을 확대해 세계 1위의 디스플레이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이전에 BOE에서 만들어지는 LCD 패널 자체도 원래는 손해를 입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손해를 입고 판매를 해도 거기에 걷어들이는 수익, 세수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 자기 자국을 키워주는 것이 더 이득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키워주는 건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BOE가 세계 명실상부한 1위 디스플레이 업체가 되었던 거죠. 특히 LCD를 석권한 중국에서는 LCD로의 지원을 줄이고, 그래서 LCD로의 지원을 줄이기 때문에 LCD 패널 가격이 어느 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이 가격이 연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 확대,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OLED 지원으로 이 LCD 지원이 이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OLED를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받는 BOE 입장으로서는 삼성의 디스플레이 및 LD스플레이와 비교해서 OLED 부분에서도 가격 경쟁에서 유리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애플과 OLED 패널 가격 협상에서 불리해지거나 공급 물량이 줄어 매출 및 수익성에 악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죠. 로이터는 관계자들의 말에 인용해서 BOE가 베트남에 설립하는 공장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다만 애플이 유일한 고객사로 BOE를 두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스마트폰을 대부분 생산하는 삼성전자도 BOE가 현지에서 생산하는 OLED 디스플레이를 사들일 가능성도 충분하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도 BOE의 주요 고객사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고, 점점 더 많은 물량을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에게 OLED 물량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리지드 OLED라고 불리고 있는 저가 OLED를 지금 상당 부분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닌 중국의 디스플레이 업체인 지금 차이나스타 그리고 BOE 이러한 곳에서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이렇듯 지리적인 이점, 단가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스마트폰에 BOE의 OLED 패널 탑재 비중을 늘린다면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타격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애플과 삼성전자의 물량이 동시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애플과 같은 경우는 물량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물량까지도 줄어들게 되면 LD스플레이와 같은 경우는 수익성에 좀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BOE는 스마트폰용 패널을 넘어 가상현실 헤드셋 등에 쓰이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성장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BOE는 지난해 말 중국 베이징에 290억 위안, 한국 돈으로 5조 3천억 원을 들여 가상현실 기기에 쓰이는 고성능 디스플레이 및 미니 LED 패널 생산을 신설한다라는 발표를 해놓은 상황. 이 배경 역시 애플이 있습니다. 애플은 이르면 올해 안에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콘텐츠를 구동할 수 있는 전용 헤드셋을 공개하고 정식 판매를 시작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앞으로 출시되고 있는 애플의 애플워치 고가 모델의 OLED 대신에 미니 LED 패널이 처음으로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미니 LED 역시 LCD 패널의 파생형이기 때문에 이 분야 역시 중국 패널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한국의 패널 업체들 삼성 디스플레이나 LD스플레이가 LCD 패널 부분에서 완전히 거의 철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의 패널 공급업체들의 점유율 확대가 됐고, 지금 애플도 여기에 걸려들어 있다는 거죠.
이 때문에 BOE가 선제적으로 가상현실기기 미니 LED 패널 생산 투자를 결정한 배경에도 애플과의 어느 정도 소통이 진행됐을 가능성을 점쳐질 수 있는 대목도 이 때문이죠. 애플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하드웨어를 출시하거나 새로운 부품을 탑재할 때 협력사들에게 이러한 계획을 미리 알리고 부품 공급망을 미리 확보하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BOE가 지금과 같이 애플의 디스플레이 공급망에서 영향력을 확 넓히고 있는 상황은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와 LD디스플레이를 비롯한 한국 디스플레이 업계에 위기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고성능 모바일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가장 큰 수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애플을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가 안정적인 매출처로 유지하는 일이 갈수록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 때문이죠. IT 전문지인 페이턴 틀리 애플이 BOE의 디스플레이 공급을 의존하게 될지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문제이지만 이미 이런 신호가 충분히 감지되고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은 LCD 넘어 소형 OLED도 중국의 뺏기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샘모바일은 애플의 전문 분석가인 고어밍치의 분석을 인용해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의 아이폰 14 디스플레이 점유율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올해 말과 2024년까지 BOE의 점유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BOE는 아이폰 14용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작은 아이폰 14 모델용 기본형에서만 디스플레이만 생산합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아이폰 14, 아이폰 14 플러스, 아이폰 14 프로, 아이폰 14 프로 맥스 등 4가지 모델 모두 다 패널을 생산하기 때문에 패널 주문의 약 70%를 확보한 상황이죠. 하지만 애플의 전문 분석가 고맹씨는 애플이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15 시리즈에서는 기본 및 플러스 모델용 패널의 70%가 BOE에 공급되고 나머지 30%만 삼성에 맡길 수 있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폰 14과 아이폰 14 플러스에 들어가는 패널은 동일한 패널이에요. 동일한 패널이기 때문에 이 아이폰 15 시리즈에서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의 패널이 동시에 공급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70%의 점유율을 BOE에 몰아준다라는 점이죠. 이것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지금 기술력은 좀 떨어지지만 가격을 특히 기본형 모델에 대해서 이제 지금 잘 안 팔리고 있거든요. 기본형과 플러스 모델은 조금 더 안 팔리는 부분이고 프로와 프로맥스가 더 많이 팔리는데 기본형은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시장에 내놓겠다. 아니면 이득을 좀 더 극대화시키겠다라는 애플의 전략과 일맥상통한다라는 점입니다. 프로와 프로맥스는 여전히 15 시리즈에서 BOE가 진입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는 2024년부터는 다를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BOE가 내년 아이폰, 16 모델이죠. 16 모델용 프로와 프로맥스에 사용되고 있는 LTPO 패널 주문의 20%에서 30% 차지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애플의 기본형, 그리고 플러스, 프로맥스 이 모든 것을 다 아울러서 패널을 공급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측이죠. 이 때문에 고맹츠는 아이폰 16 시리즈에서는 BOE가 애플의 최대 OLED 패널 공급업체가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맹츠의 예상대로 향후 몇 년 안에 BOE가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가 된다라는 가정하에 향후 스마트폰용 소형 OLED 시장에서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주도권의 약화는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결국 LTPO에 대해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직까지는 미지수라는 거죠. 기술력의 차이가 조금 있기 때문이죠. 올 하반기에 출시될 아이폰 15과 15 플러스의 디스플레이를 놓고 BOE,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의 수주 경쟁이 치열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BOE의 그
공급업체로의 진입. 이것은 결국 삼성 디스플레이와 LD디스플레이의 수익성 악화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BOE가 생각보다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 올레드 시장도 특히 소형 올레드, 중대형 올레드, 중형 올레드까지도 지금 BOE가 더욱더 진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미니 LED 그리고 마이크로 LED와 같은 경우는 조금 올레드와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로 LED까지의 진입 이것이 결국 가능할까? 우리가 이것까지 우리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